지금부터 2022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세부 시행계획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화면에 있는 자료는 이 화면 하단에 게재되어 있는 경기도 R&D 관리 시스템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다운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계획에 관한 설명회 순서는 사업 추진 경과로부터 지원 분야 및 절차, 자격 요건, 지원금, 부담금, 제한사항, 절차, 기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행계획 설명회와 별도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관한 안내 영상과 제출 서류 및 전산 접수 방법에 관한 안내 영상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의 링크를 안내드렸으니 말씀드린 순서대로 확인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우선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추진 경과입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제지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도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수출무역 제재 등 각종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경기도 내 지식기반 첨단 제조기업들의 활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올해에도 50억의 본예산을 편성하여 도내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기반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우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술개발 사업은 R&D 트렌드 변화에 맞게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탄소 중립 실현과제와 도민 신기술 제한 공모 우수과제 등 전략산업형 과제 분야 2개를 신설하는 한편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요건을 신설하여 보다 투명한 연구비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매년 시행된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은 지난해까지 980개까지 도비 1,565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학연 기술혁신 주체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자율 수요 중심 사업 지원을 통해 현장 밀착형 단기 사업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평균 경쟁률은 5.7대 1, 일반 분야의 경우 가장 높은 7.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2008년부터 누적 경쟁률을 살펴보면 980개 과제 지원에 총 4,332개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평균 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연도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100억 원 이상이 지원을 해왔으나 경기도 예산 사정이 다소 어려웠던 2014년부터 17년까지 50억 원 안팎으로 지원폭이 줄어들었다가 2019년 말 대일 수출 무역 제재에 따른 100억 원 긴급 추가 경정 예산 편성으로 200억을 돌파하였고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우선 재정 편성으로 인해 다시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 90% 이상이며 시군별로는 수원, 성남, 화성, 시흥, 안양의 순으로 많은 기업들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경기도의 지원을 통해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한 기업들의 성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투입한 도비 대비 매출 및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는 약 6배로 나타났으며 도비 1억 원당 우수 일자리 5.8명이 창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밖에 특허 논문 등 각종 지식재산권의 획득 성과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업화 성공률은 55.7%로 여느 기술개발 지원 사업보다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기타 사업 만족도 및 기타 성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수 사례입니다. 우수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까닭은 본 사업이 추구하는 과제, 사업의 특성 등을 보다 쉽고 현실성 있게 알려드리고자 함입니다. 지난해 2월 2020년 종료과제 중 우수 사례 10개를 엄선하여 기획 연재하였습니다. 준비하고 계신 기술개발 과제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과제를 선택하여 R&D 과정 전반과 애로사항, 극복 요인 등을 미리 참고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당시 기술개발 과제들은 주로 대체 소재 개발이나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과제의 발굴, 정확성 향상, 수출이나 매출 중심의 과제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부터는 지난해 종료된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우수 사례를 기획 연재하였습니다. 해당 과제들은 2019년 말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수출 무역 규제에 대한 과제들이 많이 선정되어 국산화, 표준화, 수입 대체 등에 관한 과제들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준비하고 계신 기술개발 과제와 가장 연관이 높은 과제를 선택하여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며
더 가능하시다면 보다 많은 우수과제들을 선행하여 파악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3년간 저희 기술개발 사업도 많은 변화를 추구해 왔으며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평가위원 풀을 확대하고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종이문서를 받지 않으며 정액기술료는 폐지하고 성공기술료 제도로 개편하였습니다. 평가기간을 단축하여 빠르게 R&D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비 부정사용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연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기존에 분산돼 있던 R&D 전문기관을 저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으로 일원화하여 연구자들의 혼선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한편 불필요한 서식을 개편하여 연구자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급변하는 미래 신기술 개발 동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산업형 신설하였습니다. 공공기술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과제를 지원할 방침이며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한 도민 신기술 제안 공모 중 우수과제 11건에 대한 지정 공모도 함께 시행하겠습니다. 기업주도형 자유과제의 경우 기존 업력 3년 이내의 창업 분야를 일반 분야로 통합하여 업력 제한을 폐지한 자율과제로 개편하였으며 북부 특화 분야의 경우 기존 식품, 가구, 섬유 분야로 한정하였던 제한을 풀고 전 산업 분야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밖에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에 대한 경기도 조례가 제정 고시됨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11개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제재 조치가 단행되기 때문에 2020년 2월 이후 해당 위반 사항이 있는 기업은 지원 제한에 해당됩니다.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개선 사항으로 말씀드린 바 있으며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계도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 일부 기업들에서 연구비 부정 사용 사례가 있어 미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중복 지원금 수령 사례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같은 개발과제에 대하여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선정되어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했고 경기도 모든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한편 형사 고발까지 단행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연구비로 지급받은 예산으로 개인의 채무를 상환하거나 연구인력 이외의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목적의 사용으로 역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행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 신청, 제출에 앞서 모든 참여 인력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의 특징입니다. 중앙정부 각 부처별로 여러 기술개발 사업이 있지만 저희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신청 제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 사업은 어느 곳으로 신청해야 적절한지에 대한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우선 각 R&D 대표 부처 간 기술개발 사업의 차이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이 단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할 경우 선정되기 무척 어렵습니다. 그 까닭은 여러분의 역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들 부처의 R&D 사업은 상대적으로 중대형 장기과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보다는 여러 추진체계, 즉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소 스타트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나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세분해서 나타내 보면 기술개발 각 수행 분야, 규모, 기간, 범위, 대상이 각각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 부처별 모든 R&D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추세나 동향이 화면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공고된 사업 중 유사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과 비교한 사례입니다.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기 혁신 개발 사업의 경우 연간 3억 원, 최대 2년 6억 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목표로 추진하되 품목, 매출 등의 제한이 존재합니다.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최대 1년 1.5억 원을 한도로 단기 상용화에 중심이 되어 품목이나 매출 규모에 제한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2년 이상의 개발을 필요로 하거나 2억 원 이상의 개발 예산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목표 시점인 1년 후 상용화를 이룰 수 없다는 평가 의견에 따라 선정되시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사업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각 부처 간 R&D 사업의 예산과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제안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개발 과제의 규모와 내용, 적합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시어 지원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저희 경기도뿐 아니라
모든 정부 R&D 예산은 최신 동향을 중요시합니다. 최근 4년간의 R&D 트렌드를 키워드로 모아봤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코로나19,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기술 독립 등이 부각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다음은 지원 분야 및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단독 또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 모두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반드시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전 분야 과제당 1년간 최대 1.5억 원 이내를 지원하게 되며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분야입니다. 앞서 안내드린 대로 전략산업형과 기업주도형으로 나눠 공고하였으며 전략산업형 공공기술 분야는 탄소 중립 실현 가능한 전 산업 분야 기술개발로 5개 내외를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7.5억 원입니다. 산업기술 분야는 2020년부터 별도 시행한 바 있는 도민 신기술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과제 11건에 대해 지정 공모하고 이 중 3개 내외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2억 원입니다. 기업주도형 일반 분야는 품목, 산업 분야 제한 없는 기업 자율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20개 내외를 선정, 지원하며 편성된 예산은 3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북부 특화 분야는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10개 시군에 소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자유공모 과제로 4개 내외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며 편성된 예산은 6억입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이들 지원 분야의 기업의 경우 1개 이상 과제에 신청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당되는 분야 한 곳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공공기술 및 산업기술 분야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형 공공기술 분야, 즉 탄소중립 실현 과제의 경우 에너지, 건물, 도시, 국토, 농림축수산, 수송, 폐기물,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등 탄소에너지 전환 및 신공정 전반에 있어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과제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산업기술 분야의 경우 도민 신기술 제안공모 우수평가 11개 지정과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추진 절차입니다. 이달 10일 공고를 마치고 내달 25일 접수를 마감하게 되면 자격의 적정성, 유사 중복성을 검토한 후 필요시 현장 실태 조사를 시행합니다. 이후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거쳐 공고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 및 순위를 부여하고 지원 예산 범위 내 약 1.3배수 내외의 후보과제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수 선행 특허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신규성, 진보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 과제가 확정되면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 조정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도지원금을 지급하고 과제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후 중간 진도 점검 및 최종 평가를 통해 기술 개발이 완료되고 종료 후 3년간 협약 및 재규정에 따라 성과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공통 신청 자격입니다. 기업의 경우 경기도 내에 주사무소 또는 등록 공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면서 마감일인 다음 달 25일 기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여기관의 구성이 필요한 경우 주사무소, 공장, 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중 1개 이상이 경기도 내에 소재해 있어야 합니다. 위탁기관은 추진체계는 아니지만 구성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구성하여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책정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6개월 이상 또는 총 사업비 10% 이상의 추진체계가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이 아닌 참여기관 또는 주관 연구기관 내 직접비로 별도로 구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 분야 중 도민 신기술 제안 11개 지정과제인 산업기술 분야의 경우 제안자가 기술개발에 의무로 참여해야 하며 제안자를 모르시는 경우 제안자로 사업계획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에 선정될 경우 제안자 중심의 재설계 또는 수정 설계가 필요하며 제안자에 대한 필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협약 전 협상을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북부특화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주광인 연구기관이 반드시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가평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여기관의 경우도 기업일 경우 이와 같은 조건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본 화면은 공통 조건 중 하나인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 사전 확인 체크리스트로 아직 지정받지 못하신 경우 자가진단하신 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신청 접수하여 우선 지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금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최대 75%로 주간 연구기관의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합니다.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자부담 비율은 총 사업비 대비 25%로 인건비 등 현물 15%, 현금 10%로 같으며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갈수록 현금 부담 비율이 각 5%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타낸 참고 예시입니다. 중소기업이 주간 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도비 1.5억 원일 경우 기업 부담 현금은 최소 2천만 원, 현물은 3천만 원, 총 사업비 2억 원이며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여 신청하시는 경우는 현금은 최소 1,340만 원, 현물은 2천만 원, 총 사업비는 1억 3,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 제한 및 신청 절차, 평가 기준입니다. 전산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25일 기준 신청과제의 주간 연구기관, 주간 연구기관장, 연구 책임자, 참여기관 대표가 안내해드리는 사항의 1개 이상에 해당하시는 경우 서류 검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우선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나 2019년 4월 이후 종료한 기업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보다 많은 기업에 도지원금 수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공고 내용과 다른 분야에 지원했거나 여러 분야에 복수로 지원한 경우, 타기관 서식을 활용한 경우도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접수된 모든 과제에 대해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의 검색 조회를 통해 중복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성되어 상용화된 과제이거나 같은 과제로 지원 이력이 있으신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정부 기술개발 사업 수행 이력 중 보고서,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등이 제출 또는 납부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하여 참여 제한으로 등재된 경우에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타 과제를 포함해 100%를 넘을 수 없으며 총괄 연구 책임자로서 3개 이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거나 연구원으로 5개 이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본 과제에 신청하여 과제를 수행하시게 될 경우 총괄 책임자는 30%, 연구원은 20% 이상 의무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제한 조건도 일부 있습니다. 부도 상태이거나 체납 중인 경우, 채무 불이행자로 등재돼 있으신 경우, 파산, 회생 절차인 경우, 부채 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자본 잠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앞서 설명드렸던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의 경우 신청서 제출 이후 또는 과제 수행 단계에서 해약될 수 있으니 미리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다음 달 말 접수를 마치고 4, 5월경 선정평가를 거쳐 6월경 협약 체결을 하고 기술개발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 요건을 통과한 모든 접수 기업에 대해 발표 평가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 경쟁률에 따라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산 등록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오는 3월 14일부터 2주간 가능합니다. 유념하실 사항은 해당 웹사이트가 현재 리뉴얼 중에 있어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가능하기 때문에 엣지나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사용하시는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시에 해제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회원가입, 등록, 업로드하는 방법은 전산 접수 요령 영상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우편 및 방문 접수는 전혀 없습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접수 요령 영상에서 상세히 안내드리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기본 자격 요건과 중복성 검토 등을 통과한 과제에 대해 진행될 발표 평가에서는 계획의 적정성 등 5개 지표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가산점의 경우 지원 적정성 한도인 60점 이상
획득 과제에 한하여 가장 유리한 한 건에 대해 부여하며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등록기업, GRRC 공동수행과제, 일자리 우수기업, 기타 경기도 인증지원기업, 주관과제에 대해 차등 부여합니다. 기타 공지사항입니다. 신청하시는 모든 과제의 경우 신용조회, 법 위반 사실 제공조회,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인터넷 공시, 성과 활용 등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되신 후 이행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셔야 하고 이때 보증수수료는 사업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사정 또는 기업 경영 상태에 따라 도 지원금이 2회 이상 분할 지급될 수 있다는 것도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지원팀 기술개발사업 공통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며 전산 등록 및 사이트 접속, 호환성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매해 접수 마감에 임박하여 문의가 폭증하거나 마감 시간을 넘겨 접수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산 접수가 개시되는 3월 14일부터 순차대로 온라인을 가입, 기초정보를 입력을 마치신 후에 마감 전일 최종 사업계획서를 업로드하신 후 접수 번호를 부여받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저희 진흥원 지원사업 홍보 채널 및 SNS에 관한 안내를 끝으로 2022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도 빠짐없이 시청하신 후 신청해 주셔서 보다 완성도 높은 계획안이 제출되어 좋은 결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